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억지 말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이 되는 부분, 기본 아이템, 중요 아이템, 차별 아이템으로 나누자면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리겠죠. 그냥 원리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뭐라고 쓰죠? 수동저항 원리. 즉 말뚝에 대해서 토합에 대해서 수동저항하는 수동저항 원리가 있겠죠.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면안정이라는 얘기예요. 사면안정이라는 얘기니까 사면안정 관련된 문제는 뭐가 중요해요? 안정조건이 중요하겠죠. 안정조건. 안정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정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외적 안정조건과 내적 안정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내적 안정조건을 얘기하면 자, 사면이 이렇게 있다. 네, 사면이 이렇게 똑같이 있다. 이제 말뚝이 이렇게 있죠.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면 활동이 된다.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자, 말뚝이 있고 사면 활동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예상 활동 파괴면을 그리면 자, 외적 안정 조건은 맨 처음에 내적 안정 조건은 뭐예요? 말뚝의 안정이에요. 말뚝의 안정인데 말뚝은 어떻게 되냐면 외력이 작용하면 이런 식으로 토합이 작용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측방 압력이에요. 측방 토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다? 이 말뚝이 전단 저항 또는 휨 저항을 해야 되겠죠. 말뚝의 전단 또는 휨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이죠. 말뚝이 부러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휨과 전단에 대해서 안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적 안정은 뭔가요? 외적 안정은 말뚝이 이제 멀쩡하다고 한다면,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면에 대한 사면 안정이 돼야 되겠죠. 사면 안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토합이 작용하면은 수동 저항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배면에 수동 저항이 생기고요. 수동 저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활동 저항이 있죠. 마찰 활동이 생기면서 활동 저항이 생기죠. 이렇게 이제 활동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다? 예, 이제 측방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수동 토합과 플러스 마찰 저항, 활동면의 마찰 저항으로 버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무래도 사면 안정과 관련된 문제니까 안정 조건을 쓰셔야 되고요. 수동 저항 원리는 외적 안정 조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 토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 사항이라고 한다면 시공시 주의 사항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주의 사항은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자, 천공 방법이에요. 천공 방법은 무슨 얘기냐면 천공을 할 때 주변 지반이 교란이 된다. 즉 주변이 많이 교란이 되면 수동 저항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매입식으로 할까요? 타입식으로 할까요? 타입식이 더 낫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헬리컬 파일 같은 것들로 해서 회전 합입하면 교란이 최소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천공 방법은 어떤 부분이냐면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방법을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배면 우리가 얘기하는 주면이 교란이 되면 아무래도 느슨해지면서 수동저항이 가동이 안 되겠죠. 수동저항이 가동이 안 되니까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법, 즉 어떤 방법이에요? 가급적이면 타입이나 회전 압입 방법을 쓴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가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설치 간격은 어떻게 할까요? 설치 간격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합이 작용하면 이 위에 이제 우리 외적 저항을 보시면 이렇게 말뚝이 박혀 있다. 뭐 H 파일을 하던 강관을 하던 이렇게 이제 박혀 있다고 한다면 여기 토합이 작용하면 수동 저항을 하겠죠. 근데 수동 저항을 하는데 이 수동 저항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에 간격이 있죠. 간격이 있는데 얘가 토합이 작용하면 아층으로 버텨야 돼요. 그러려면 아층으로 버틴다고 한다면 응력의 이완 범위 내에 서로 촘촘하게 박혀 있어야지 이게 띄엄띄엄 박혀 있으면 안으로 기어 들어오겠죠, 흙이. 그래서 아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설치 간격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즉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말뚝에 대해서 직경 대비 몇 D 이내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뭐 2D 이내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가 수동 저항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입 깊이가 필요할 거예요. 근입 깊이. 우리가 얘기하면 어디서부터의 근입 깊이냐면 가상 활동 파괴면으로부터 최소한 얼마요? 1m 이상은 확보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밀리지 않고 버틴다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원리를 제대로 아신다고 한다면 시공시 주의사항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아이템을 보겠습니다. 기본 아이템은 뭐예요? 수동 저항 원리 또는 안정 조건. 아무래도 사면 안정과 관련된 문제니까 안정 조건을 쓰시는 게 중요해요. 기본이죠, 기본. 자, 그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한다? 실제로 시공할 때 주의사항, 즉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천공 방법, 설치 간격, 아칭 이펙트를 고려한 설치 간격, 또는 수동 저항을 하기 위한 최소 근입 심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별 아이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변이가 어디서 많이 생기나요? 가만히 보니까 변이는 아무래도 두부나 이 중간부에서 많이 생길 거예요. 즉 수평 변이를 적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은가요? 촘촘히 말뚝을 박는다. 너무 가깝게 박으면은 어떤 부분이죠? 수동 저항에 대한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멀게 설치를 한다면 아칭 이펙트가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자,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말뚝을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하는데 설치를 간격을 굉장히 좁게 했어요. 예를 들자면 말뚝의 간격을 상당히 촘촘하게 했다. 예를 들자면.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이 간격을 좀 널찍하니 하고 어떻게 했다? 여기 두부에다가 타이로트나 어스앤카로 해가지고 수평 저항력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성이 향상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VE 있죠. 기능은 경제성은 향상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수평 저항성은 수평 저항에 대한 어떤 저항성 또는 변이 두부에 대한 변이 억제 성능은 더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우리 VE 설계 또는 뭐 가치 평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치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FC 즉 펑션이 있는데 기능은 향상이 되고 코스트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가는 줄어들면서 기능은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두부 변이 억제 대책 얘기를 꺼낼 수 있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아이템 하나 뭐예요? 안정 조건. 중요 아이템 하나 뭐예요? 시공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쓸 것. 차별 아이템 뭐예요? 수평 변이 억제 대책, 기능 향상 대책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쓰십니다. 하나라도 정확하게. 자, 그러면 억지 말뚝 내용을 여기 옆에 보시면 저항 원리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죠. 뭐요? 수동 저항 원리라고 쓰고요. 이 수동 저항에 대한 어떤 저항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천공할 때는 교란이 최소화돼야 돼요. 교란이 예를 들자면은 많이 되는 어떤 굴착 방법의 천공 방식을 쓴다면 수동 저항력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공학적 특징,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사항은 어떻게 써야 된다? 간격, 깊이, 천공 방법 이런 것들을 무슨 사유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써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근입 깊이 확보할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근입 깊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얘기하죠. 시부항서에서는 어떻게 써 있다? 뭐뭐 함으로, 뭐뭐 한다. 뭐뭐 함으로는 뭐죠? 이유. 뭐뭐 한다는 뭐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방서처럼 쓰면 어떻게 쓰냐면 수동 저항력을 최소한에 발휘하기 위해서 근입 깊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한다. 이렇게 쓰는 거지. 천공 깊이 확보할 것 이렇게 쓰는 건 아니죠. 구체적으로 쓰십니다. 자, 그다음에 3페이지 맨 마지막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능 향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학과 과학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공학은 과학에다가 코스트, 즉 원가 개념을 도입한 개념이라고 했죠. 즉 코스트가 비싸지면 공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원가를 절감하면서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치, 벌류 엔지니어링 이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격을 멀리하면서 두부에다가 로트나 타이로트나 아니면 앵커를 설치해서 수평 변이를 억제하면 기능은 향상되고 원가는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차별 아이템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능이 향상됐다. 그거는 공학이 아니죠. 그건 공학이 아니에요. 공학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학 플러스 코스트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충 쓰지 마시고요. 오늘 보니까 원리도 별로, 시공시 주의사항도 그냥 별로, 그냥 일반 말뚝 쓰시는 것처럼 쓰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안다고 볼 수가 없죠. 하나라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리하십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